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면서도 어쩔 때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유례 없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삶이 피폐해져 버리자 망가진 삶을 다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에 맞춰 21세기에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웰빙입니다. 웰빙이란 직역하면 잘 되는 것, 즉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아우르는 뜻으로 외국에서는 보다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웰빙 라이프를 즐기려는 외국인들이 모두 하나같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봉은사는 흔치 않은 도심 속 사찰로 유명하며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뽑는 최고의 사찰 중 한 곳입니다. 지하철만 타면 절 바로 앞에서 하차가 가능하고 사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찰들과는 달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장점인 사찰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정글 속 유일한 숲으로 불리는 봉은사는 자연을 느끼기에 충분해서 웰빙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최고의 힐링 장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절 내부는 봉은사 특유의 조용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기 때문에 복잡한 삶에 치이다가 도심의 한 발짝 뒤에서 고요한 분위기를 감상하는 느낌이 든다는 평이 외국인 방문객 사이에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간다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봉은사지만 신기하게도 사찰 내에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소음은 일체 차단되고 적막한 고요만이 흐른다는 점 역시 호평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여행 커뮤니티인 트립 어드바이저에 올라온 서울의 즐길거리 147곳 중 봉은사가 순위권을 차지하며 한국에 방문할 시 꼭 들려야 할 힐링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는 월간 방문자 수가 4억 6천만 명에 달하며 여행자 리뷰는 무려 8억 건이 넘어가는 초대형 사이트이기에 그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봉은사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입장료에 관해서 잘 받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문화유산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도심 속의 휴양지인 봉은사를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들은 코엑스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서 들려봤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 들어서는 순간 마치 도시가 아닌 산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찰이 주는 풍경에 흠뻑 젖어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건물 같은 경우 매우 잘 관리되고 있었고 외국인인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표지판도 잘 구비되어 있었다. 구조 자체는 다른 사찰처럼 단정하고 엄숙한 느낌을 물씬 풍기지만 가을에 방문했을 당시를 회상하자면 사찰 곳곳에 흩날리던 낙엽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3년 전에 방문하지 않고 후회했었는데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봉은사를 갈 수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신기한 곳이었다. 들어서기 전에는 주변이 무척 시끄러웠는데 봉은사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소음들이 모두 차단된 듯 조용했고 평화로운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사찰 내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강남에 묵을 계획이라면 이 도시의 보석에 꼭 방문하길 바란다며 하나같이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봉은사와 같이 한국 사찰이 가지고 있는 적적한 고유의 분위기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호평하는 부분은 또 있는데요.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한국은 불교를 공인한 국가 중에서 사찰 음식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로 대승 불교권인 한국의 불교 내에서는 육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식주의 식단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찰 음식들이 채식주의 식단의 표본으로 불리며 채식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서 탈피해 채식을 지향하며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관점과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채롭지만 그에 비해 절제된 맛이 특징인 사찰 음식은 채식이기는 하지만 한국 음식답게 맛 부분 역시 놓치지 않아 매우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템플 스테이를 통해 사찰 음식을 접한 외국인 방문객들은 버섯이 고기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다. 채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음식에 정통한 한국답게 채식인데도 맛을 놓치지 않았다. 정갈하면서도 다채로운 느낌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마셨던 차 맛을 아직도 기억한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셨던 그 차는 평화로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었다.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음식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꾸밈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내가 좋아하는 고기가 전혀 없어서 맛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고민이었다. 채소만으로도 맛있게 요리한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며 극찬했습니다. 사실 사찰 음식 문화가 이렇게 꽃 피울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전라남도에 위치한 백양사의 스님인 정관 스님 덕분인데요. 사찰 음식의 대가로 손꼽히는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은 한국 고유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단아함의 극치를 자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의 권위자인 뉴욕타임스가 이를 극찬하고 사찰 음식에 대해 깊이감 있게 다룰 정도로 채식 요리에 있어서의 정관 스님의 위상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정관 스님이지만 항상 나는 수행자이지 셰프가 아니다. 라며 자신의 음식 철학을 공고히 하며 방송에는 거의 출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떤 계기를 통해 한국의 사찰 음식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유명 셰프 에린 리퍼트와의 만남을 가진 후였습니다. 에린 리퍼트는 미슐랭 가이드 3성을 받은 레스토랑의 셰프로 불교 신자로 유명하기도 해 한국의 정관 스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촬영을 맡고 사찰 음식이 발달한 한국을 추천해 당시 정관 스님이 있던 백양사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 그는 한국 문화의 특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한국인들이 매우 강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밥 문화는 물론이고 일하는 것과 노는 것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평화적인 도시의 일부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주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상호 보충격의 힘을 의미하는 음과 양의 조화를 반영하는 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전하며 마침내 그는 정관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교식 인사법인 합장을 하며 서로 인사를 나눈 그들은 요리할 재료인 채소들을 직접 수확하며 음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에린 리퍼트는 요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관 스님이 직접 재배하고 요리하는 것에 대해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윽고 완성된 버섯 콩나물 물국을 먹어본 그는 냄새가 무척 좋다며 칭찬을 이어갔고 음식에 대한 평을 내렸는데요. 흙의 기운이 강한 국으로 매운맛이 나지 않으며 버섯의 향이 정말 강하다며 사찰 음식에 대한 극찬을 표했습니다. 이후 스님들과 함께 갖가지 사찰 음식을 곁들인 식사를 이어나가며 그는 사찰 음식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조리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음식은 영양분이 되는 동시에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요리하는 스님들에게는 요리하는 과정이 명상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관 스님은 넷플릭스의 음식 다큐멘터리인 셰프의 테이블 시즌3에 등장해 사찰 음식을 더 널리 알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셰프의 테이블은 2017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초청을 받아 작품성을 인정받고 한국 불교 문화와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에 맞춰 베를린에는 연꽃이 그려진 영화 포스터와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요리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인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하며 한식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렸는데요. 앞으로도 사찰 음식과 더불어 한식이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